네, 안녕하세요. 중판 이윤섭입니다.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제가 전달드리는 말씀 같은데, 내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물에서 놀자. 물 들어오는 곳에서 물놀이 하자. 제가 그냥 지어본 이름이고요. 오늘은 중국 구매대행이나 직구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이런 구매대행, 미국 구매대행, 이런 구매대행 업체 교육도 다 받았었고 이런 책들도 다 탐독을 했었었고 타오바오 쪽도 제가 저 교육을 300만 원 주고 들을 때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 대한 구매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참 웃긴 게 다른 사람들 제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기들은 다 그 구매 대행 한다고 열심히 저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는데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이걸 왜 구매 대행을 미국에서 구매 대행을 왜 하지? 제 구매 대행 시장이 자꾸 미국은 좀 줄어들 것 같고 물론 직구 시장하고 구매 대행 시장은 같은 시장 하나 있지만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게 어떤 게 다르냐면 직구 안에 구매 대행이 있지만 직자 말 그대로 자기 물건을 자기가 직접 사는 게 직구의 개념인 거고 그 직구를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 대신 도와줘서 하는 게 이제 구매 대행이고 그 구매 대행에서 물건을 받아서 이제 보내주는 게 이제 배송 대행 이런 형태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교육 들을 때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일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를 못하고요. 중국어는 좀 하는데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가르쳐주는 영어 사이트들만 봐도 막 진짜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그냥 중국어는 편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해 왔었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쪽에 하고. 근데 구매 대행을 배우고 났는데 미국하고 일본, 유럽 쪽에 대한 구매 대응을 배웠고 중국에 대한 건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저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차피 구매 대행업을 하는데 결정을 하자. 나는 중국만 하겠다. 왜?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줄어들 것이고 반드시 그 중국 시장이 뜰 것이다 라고 한 4, 5년 전에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중국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몰라요. 유럽 시장도 모르고. 물론 돌아가는 흐름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중국 시장 하나만 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어는 다 배웠잖아요. 제가 아무리 영어 울렁증이 있어도 지금도 보면 중국어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요 중국어 단어보다 영어 단어가 먼저 생각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저희 아무리 영어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영어 수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대행 미국이나 이런 쪽에 배송대행이나 이런 업체들도 제가 봐서는 타격을 입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워낙 물량이 많아지면은 배송비가 싸지는 거고 배송비가 저렴해지면은 어차피 배대지에 묶어서 한 번에 갖고 올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은 물이 빠지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육수닷컴 혹시 아시나요? 예, 신발 우리 쪽으로 굉장히 요즘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옛날 강의, 교육 들을 때 다 배웠었던 거고 기본으로 배우는 사이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냥 한국 홈페이지예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이거 보시면은 그냥 직배송이에요. 배송 대행 회사도 필요 없이 주문한 상품 무료 배송 아니면 5불 10불 붙어갖고 그냥 한국으로 다 배송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왜 구매 대행을 맡겨야 되죠? 이런 사이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지만은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 자체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국어로 다 해놨겠다. 상담원도 한국인이 있어요. 그러면 내 물건 반품하고 싶고 그러면 상담원 한국어 상담하면 되고 배송 대행 회사로 물품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집 주소 집어넣고 그냥 주문하면은 와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지금 전체 미국의 유명한 그
해외 직구족들을 겨냥한 사이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중국에서 물건 하나를 배송을 직배송으로 한국에 한다? 걔네 아직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시장은 그냥 그 물건 하나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가의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다. 차이슨이라고 해서 뭐 차이슨 드라이기라고 해봐야 중국에서 파는 거 60원, 70원짜리인데 걔네가 그거를 한국 배송해 준다고 그 배송비가 더 비싼 그걸 직배송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고객들, 중국에서 물건을 사면서 전부 보면은 핫배송으로 해서 이거저거 저렴한 것들을 모아서 받는 시장이지, 미국이나 유럽처럼 큰 물건 하나, 큰 가격의 물건 하나, TV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건 하나를 받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시장은. 즉, 핫배송 시장인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는 물론 뭐 비싼 것들은 판매자가 돈 더 내면은 직배송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뭐 이런 판매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다수 중국에서 지금 90%, 95% 이상은 하나의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물건, 저 물건, 저 물건을 같이 사는 시장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직배송을 받으려야 받아도 직배송이 훨씬 더 비싸요. 그리고 중국은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영어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국어권입니다. 그리고 중국 판매자들하고도 이야기해보면 요즘은 좀 젊은 중국 판매자들이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영어가 통용되지 않아요. 이유는 중국 인구와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 그 다음에 전 세계 나가 있는 화교, 대만, 뭐 이런 중화권이라 그러죠. 얘네들 인구가 뭉치면 영어권 인구와 맞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화사상이라 그러죠. 자기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네 언어가 1위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등한시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중국인들도 영어를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저희랑 의사소통을 좀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에서 대화는 중국어로 해야 되고, 근데 한국에서 저희가 뭐 제2 외국어 그래서 중국어 배워서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대다수는 중국어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구매 대행 시장이 아직까지는 괜찮고 앞으로도 10년까지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동 번역기가 나와서 열심히 이제 직구족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큰 물에서 놀자는 거고, 시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오늘자 유튜브의 해외 시장이에요.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해외 직구 시장이 유럽, 중국, 일본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여성 취업자 수는 빼고요. 생활경제 소식 변기성 기자입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해외 직구는 모두 1,090만 건, 금액으로는 1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1천억 원. 34%, 금액은 30% 늘었습니다. 저 장면이 저는 낯설지가 국가별로 보면 않습니다. 미국의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의 직구 시장이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미국의 시장이 아직까지는 높지만 점차 줄어들면서 유럽과 중국, 일본으로 직구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지금 중국 시장이 가장 뜨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큰 물에서 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 들어오는 곳에서 노점에서 놀아야 재밌는 거고 돈 버는 거예요. 물 빠지는 곳에서는 계속 물이 빠져나갑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건강기능식품 직구가 많았고, 유럽은 화장품과 향수, 중국은 전자제품류, 일본에서는 젤리 초콜릿 같은 식품류가 많이 수입됐습니다. 통계청은 직구 미국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 다 안내하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해서 사는 이른바 이 해외 직구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의류나 신발을 사는 소비자가 많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유럽이나 중국 물품이 늘고 또 물품은 피규어나 촬영용 드레스까지 무척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해외 직접 구매 건수는 해마다 35%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2,350만 건, 하루에 직구 물품이 6, 7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저 항목에 저도 그러나 항목 했네요. 올해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직구 트렌드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직구 시장이었던 미국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13년 75%였던 미국 물품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 67%까지 떨어진 반면 유럽 직구 비중은 7%에서 14%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 물품도 이른바 짝퉁 명품 통관을 완전히 막으면서 지난해에는 수치상 어떻게 막았지? 줄긴 이해가 안 했지만 되네. 못 가장 막습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2014년 32%를 차지하던 의류와 신발이 올해 상반기에는 20%까지 줄어든 반면 건강식품이 20%까지 늘고 화장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규어나 셀프 촬영용 드레스처럼 독특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제품이 느는 중국에 등 정말 많습니다, 품목이 저거.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액션캠이나 외장 배터리 같은 전자 소모품을 많이 샀습니다. 의류 신발류의 경우 환불 반품이 어려움 등으로 온라인 구매가 한계가 나타나는 품목은 감소하고 건강식품, 화장품처럼 품질이 정형화된 제품군으로 구매 패턴이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예전에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뭐 내용을 정리하면은 미국 시장은 줄고 있다. 대신에 유럽, 일본, 중국 시장이 점차 그쪽으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의 방송 내용이고요. 저거 맞는 말입니다. 중국 시장은 계속 지금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고 커지는 시장에 구매 대행 시장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할 때 물 빠지는 미국 시장에서 구매 대행을 해서 이제 끝물을 잡고 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 커져가는 중국 시장에서 노저으면서 물놀이를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미국 시장이 자꾸 이제 저렇게 개인 고객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구매 대행 시장이 자꾸 줄어드니,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품목 개발을 해서 구매 대행 업자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가 전략을 피기 시작하죠. 이제는 그래서 자동차까지 구매 대행으로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거는요, 구매 대행이 물건에 대한 책임을 100% 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엔 좀 분쟁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링크 저 링크에서 이거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사주면은 그 물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는 않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물품 어때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 갖고 뭐 G마켓에다가 해외 자동차를 등록을 하고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제 동기 전에 같이 제가 구매 대행 강의, 저 교육 들으러 다녔을 때 동기 한 분이 열심히 그거 따라하시더니만은 한 달에 얼마 버셨어? 그랬더니 한 3개월 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한 100만 원 이제 버셨다고. 그래서 아, 이게 돈이 되기는 되는구나. 100만 원도 벌긴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개월 뒤에 연락을 또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연락 와서 하는 소리가, 일본 라쿠텐에다가 발렌티노 신발 300만원짜리를 등록을 했는데, 그 350만원짜리를 주문이 일본에서 들어와서 미국 아마존에서 그걸 구해서 라쿠텐에 보내줬대요, 그 일본 고객한테. 근데 이제 반품이 들어왔대요. 반품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제 반품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그게 반품이 들어왔으니까는 그 비용을 다 물어주고 그 물건을 갖다가 미국 쪽에도 또 반품을 하려다고 보니 이미 뭐 반품 시한이 다 지났겠죠. 이게 뭐 반품이라는 게 중국도 마찬가지, 타오바오도 마찬가지지만 수령한 일로부터 옛날엔 15일 줬지만 이제는 더 짧아져서 7일밖에 안 주거든요. 7일
택배를 받은 다음부터 7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미 뭐 미국에서 배 타고 와서 뭐 일본 들어가서 일본 고객한테 갔다가 일본 고객이 다시 반품을 해서 이게 다시 미국을 가야 되니 당연히 미국 시장에는 그 신발 반품을 받아주는 건 닫혔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다 떠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한국의 중고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좀 저렴하게 좀 판매는 하셨겠지만 상품의 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미국에서 일본으로 갔던 거를 반품을 다시 미국으로 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수입입니다. 관부가세 내셔야 되는 거예요. 350만 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관부가세가 또 부과되고 그렇게 관부가세를 내고 갖고 와서 그거를 또 국내에서 소진을 하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맞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으로 거의 한 150에서 200 손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구매 대행이라는 게 그 뭐 10% 정도의 마진을 보고 들어가는 시장이지만은 큰 물건 잘못 한번 처리했다가는 상당히 자기가 곤란에 처해질 수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실은 그래요. 저도 전에 제가 주문받는 영상 한번 보여드렸지만 수십 개 물건들 뭐 최소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한 20-30개의 물건을 한 번에 발송받으려고 주문을 하는데 저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판매자라고 실수 안 하겠어요? 잘못 와요. 잘못 오면은 판매자한테 이야기해서 뭐 다시 보내와라, 이거는 뭐 환불해달라, 뭐 이런 얘기 진행을 하는데 아예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물어줘 봐야 그냥 정말 제가 판매자랑 이야기할 때 이건 정말 귀찮다 싶어서 이 항목 하나 물어주자 그냥 하는 정도가 한 5,000원, 10,000원 정도 이런 수준의 품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중국 시장이라는 것들이 지금 한국 시장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뭐 간략하게 2줄 딱 적어서 설명드리는 거는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시장, 일본 시장 다 끝났으니까 구매 대행 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명품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돈 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만 대세가 어디냐는 거예요. 대세. 어디에 물이 들어오고 물 많은 곳에서 어느 호숫가에서 노를 져야 빨리 갈 수 있느냐. 이 말은 빨리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 나온 것처럼 뜨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계속 뜨고 있는 시장이고 물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진입장벽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매대행 시장에. 왜냐면 구매대행을 하려고 하는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한국인들 중에 구매대행 미국이나 이런 쪽에 하겠다 그러면 언어적 장벽이 없는 진입장벽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가르쳐주면은 그냥 젊은 사람들은 구매대행업 다 따라가요. 근데 중국은 중국어라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어 공부하시고 나는 중국어 모르는데 어떻게 구매대행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진입장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남들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못할 때 내가 좀 더 공부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중국 시장에 접근하려고 중국어를 모르지만 뛰어들어서 빨리 그 시장을 개척하시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남들보다.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남들 다 미국 시장 강의하고 유럽 시장 강의하고 일본 시장 강의하고 라쿠텐 뭐 이런 거 강의할 때 저는 꾸준하게 중국 시장 하나만 파왔고 중국 시장 하나가 점점 물이 들어오고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은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67%밖에 안 된다. 67%가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이라는 거. 중국 시장이 지금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시장은 커질 것이고 그 안에 직구 시장이 넓어질 것이고 그 안에 구매 대행 시장이 있을 것이고 이 구매 대행 시장에 분명히 지금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중국어라는. 그래서 구매 대행 이 물건 사주세요 라고 하는 이 구매 대행 시장에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저 따라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제가 가자는 대로 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내용 했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카페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유튜브 제 거 보면요, 제가 뭐 유튜브 해갖고 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너 돈 벌려고 유튜브 하냐? 돈을 뭘 제가 뭐 돈을 벌겠습니까? 그걸로 해서 왜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 거 채널이라고 만들어놨는데요. 구독자 21명이에요. 21명. 이걸로 무슨 돈을 벌어요?
구독자 21명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저는 이제 잘 모르고요. 아, 잠깐 긴급톡이 들어오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그 쿠엔티님이 좀 뭐 질문을 주셨어요. 이 내용인데, 영상 마지막에 노하우 공유하시는 이유 중에 그럼 저도 통장 만들어서 중판님과 같은 구매 대행을 해도 협력하는 대신 배송 대행을 중판님에 의뢰하여 중판님은 거기서 배송비의 이득을 보면서 서로 윈윈하자는 말씀인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를 방송해서 뭐 유튜브 많이 뭐 팬 모아서 거기서 뭐 광고 수익을 얻고 뭐 이런 개념은 없고요. 이게 저는 상생이에요. 제가 노하우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제가 저렇게 오늘 보여드리는 노하우는 노하우 축에도 끼지 않거든요. 앞으로 더 배우시고 또 이렇게 돈 벌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중첩돼 있어요. 어느 분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이제 문의하셔갖고 그 노하우 좀 살짝 공유해 주실 수 없느냐. 뭐 사실 노하우라는 게 제 피와 땀으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울면서 이제 배웠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손해보면서 이제 몇십만씩 물어주고 손해보면서 이제 배웠었던 그런 하나하나의 노하우들인데, 그런 것들은 전체 다 유튜브에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바라는 것들은 이 중판 카페에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구매 대행업을 다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딱 30분입니다. 30분 정도를 저와 같은 분들을 한 3년 이내에 30분 정도를 저와 같은 그 구매 대행 업자들을 만들어서 제 중판 사단을 만들고 싶고요. 그 30분들이 일으키는 매출 규모가 다른 분들 300분이 일으키는 매출 규모보다 더 크기를 바라요. 그만큼 그분들이 돈을 벌게끔 저는 서포트를 해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돈을 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제 강의 다 듣고 강의 이 중판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노하우 다 받으신 다음에 다른 구매대행 사이트, 가격이 좀 싸다고 하는 다른 구매대행 사이트나 배송대행 사이트 이렇게 가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이제 그러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지만, 이제 뭐 생각은 들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중판만의 그 장점을 완전히 함축한 그 판매자들을 위한 전용 배송 대행 회사의 물류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오픈함과 동시에 여러분한테 제 사업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 지금 카페에 질문하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저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해보겠다는 분들을 저는 먼저 발굴하는 거고, 해보겠다는 분들을 저는 계속 지원을 할 거고, 가르쳐 드릴 거고, 노하우를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고, 돈을 그분들이 벌면 벌수록 저도 중국의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오픈하고 따라와 주십시오, 구매 대행 하십시오라고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따라와 주시고 돈 여러분들이 버셔야 제가 벌기 때문에, 저도 돈 더 많이 벌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구매 대행 해갖고 번 돈으로 중국에 센터도 열고 뭐 얼마나 많이 버셨냐고 센터 열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구매 대행으로 해서 이전에는 중국에 있는 배송 대행 회사들, 다른 이제 사적 다른 배송 대행 회사들을 썼었고, 이제는 제 작년부터는 그 번 돈 갖고 제가 직접 중국에다가 센터를 열고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좀 커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판매자분들, 구매 대행 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간지럽고 가장 이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물류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판 사이트에 있는 거는 그런 물류 시스템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3월 정도쯤에 완성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다 같이 우리 돈 벌어 봅시다, 으쌰으쌰,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펼쳐 나가는 것 뿐이에요, 내용을.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판 이윤섭이었습니다.